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니 임플란트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내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저 장훈 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흥구의 유스 하청공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43회 안흥구의 뉴스 하청공장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잘 지냈습니까?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너무 공사다망해가지고 아, 지난주에는 저희 에피소드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주. 근데 저희가 뭐 노느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저희가 이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이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적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바빠서 미처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웬만하면 특별하게 진짜 바쁘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 제 시간에 항상 업로드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플란다스의 개 집행위원장 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네, 안흥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고발을 당했어요. 네, 뭐라고요? 저희가 항상 고발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 민 위원장이 그 고발인 조사는 받고 피고발인 조사는 또 가서 받고 올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공장 돌아가는 데 있어서 뭐 저희가 뭐 분식회계를 하거나 그랬나요? 왜 고발을 당했죠?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고발인은 저기더라고요. 우리 KT라고. 저희가 KT를 고발했는데? 가서 이제 그걸 조사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죠. 뭐 당연히 뭐 저희가 고발한 거니까 가서 봤는데 받는 과정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도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KT 쪽으로부터. 근데 저는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예, 어떤?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우리가 고발한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았죠? 그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 먼저 고발인 조사라는 걸 받게 되고 네네. 그 고발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거를 통보를 해주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고발됐으니까 피고발인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보통 아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 고발돼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플란다스계를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뭔가 뒷조사를 하고 있는 그 세력이 KT가 에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사실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한번 나간 적이 있었죠. 저희가 탈세 신고서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했었으니까. 모 언론사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구체적인 사실을 묻다가 안 되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보도된 내용들의 그 과거 거를 보니까 그 KT를 찬양하는 그런 해서 저희가 뭐 자료 안 주고 응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KT와 관련된 건 오늘 KT가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황창규 회장님께서 뭐 저는 도저히 그 태도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좀 불가사의한 회사예요. 뭐 오늘도 보니까 자료 제출 안 해가지고 뭐 국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는데 대충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들어본 즉슨 저희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 우리가 고발한 내용을 어디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대충 저희가 짐작이지만 느낀 건 기자가 찾아와 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희가요 확인 다 해봐요. 우리 안청장님하고 저하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그죠? 그렇죠. 회사에 저희가 직접 확인했어요. 아 직접. 직접 확인하고 녹취하고 서류도 다 공시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했고 그러니까 뭐 오늘 황창규 회장님께서 그 국회의원님들의 질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앵무새처럼 계속 발언을 하시는 게 의원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제가 깊이 반성해서 고치겠다고. 아, 그거 진짜 근데 그 전혀 겸허하지 않죠. 의원들의 그 전부 다 내용이 이구동성으로 네. 그만두라는 거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국민기업을 운영해서 CEO 리스크가 너무 커서 기업이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둘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네. 앞으로 잘 반영해서 잘 하겠다. 그만둘 사람이 뭘 반영해가 잘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안 그만두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아니, 거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아마 국회 방송이라서 아마 일반 우리 그 회원님들하고 청취자들이 잘 그렇죠. 보기가 힘들죠. 뭐 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는 게 없어요. 이분은 전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근데 경영은 왜 이렇게 나빠졌느냐 하니까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고 과거 5년 동안 잘못했는 거는 잘못됐다.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남았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잘하겠다. 그 이야기로 일관했고 그다음에 그 자문료를 뭐 20억씩이나 이렇게 주는 과정에서 거기 정관에 본인의 그 자기가 결정하도록 최종 결정 정관에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도 자기는 모르고 밑에 부문장이 알아서 했고 돈 20억도 그렇게 줬다. 뭐 이런 앞으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청문회에서 지금 나오는데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는 전부 다 모른다예요. 그런데 모르고 어떻게 그 회장으로서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죠?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아는 게 없고 모르는 게 그렇게 많은 분이 앞으로는 어떻게 잘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따로 오늘 그 문제들은 우리를 고발한 KT에 대해서 그 고발된 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불타는 적개심에. 네네. 그 오늘 청문회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전부 분석을 하고 해서 다음 시간이나 해서 한번 편성을 해서 네. 한번 방송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시죠. 네. 아무쪼록 네. 굿바이 KT. 네. 그 중요한 것은 그 KT를 좀먹는 것이 네.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 아무것도 모르고 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 회사 기업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직원들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놓은 사람들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네. 아주 천벌을 내리도록 저희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 총재님께서 뭐 또 분석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요. 저희가 무혐의 나오면 그 녹취록 저희가 방송에 틀어드려야 되겠어요. 아 그럼요. 그렇죠. 예. 자기네들이 인정해놓고 고발한 이런 아주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하고 원통하고 할 말은 많지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얼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허가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금일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은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MB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MB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MB에게 불리한 증언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MB가 증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보도가 아주 크게 나왔었습니다. 향후 MB의 재판 전망에 대해서 또 심도 깊은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이 좀 오래됐죠. 그래서 이 MB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MB 재판 결과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 방송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부분적으로는 방송이 돼 왔고 네. 그래서 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또 귀 기울이고 들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체 흐름을 또 우리가 리마인드 안 시켜주면 금방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 흐름이 어떻게 돼 가는지 오늘은 그걸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MB 재판은 1심 결과가 작년도 10월 5일 날
결과가 나왔죠.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저희가 다스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건 그 1년 전에 저희가 150억을 모으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랜 동안 온 국민이 함께 투쟁해 온 결과가 2018년 10월 5일 작년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에서 판결이 나면서 MB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1심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사실 그때 당시에 공소 사실이 16개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거 방송에서도 좀 한번 다루긴 했어요, 저희가.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7가지가 유죄가 인정됐고 검찰은 검찰대로 항소를 했고 MB도 이제 항소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판결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네. 그다음에 8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아, 참 MB 저기 보신탕도 집에 가가지고도 이 2명이서 1인분 시켜서 나눠 드시는 분이 이거 이 정도 맞고서 진짜 머리 좀 아팠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로서는 뭐 좀 아쉬웠어요. 재판 결과 그때 방송 그렇죠. 이렇게 저기 뒤져 보시면은요. 사실 그 당시에 저희로서는 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만족하고 또 2심에 가서 보자 뭐 이런 내용의 방송을 했는데요. 공소 사실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다스에서 횡령한 건 이제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한 횡령은 339억 원을 비자금 조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선거 캠프 지원한 거 다스에서 네. 그거는 면소가 됐어요. 뭐 그게 아마 면소란- 공소시효가 아마 지나가지고 그때 네. 죄가 안 된 거예요.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용한 거 다스에서 이런 걸 참 해고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이거 유죄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차량 구입한 것도 아마 면소가 돼가지고 이제 처벌이 안 됐고요. 법인세 포탈은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이것도 회계 조작하고 탈세한 거는. 그다음에 직권 남용은 그러니까 미국의 다스 소송 업무에는 그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무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삼성그룹에게서 뇌물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소송할 때 소송 비용 대납 받았다는 거는 네. 일부 유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학수 그렇죠. 이학수 그때 당시에 예. 부회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인정했잖아요. 인정했죠. 네. 예, 그래서 그다음에 공직 임명 대가로 뇌물 수수한 거 김소남 씨한테 4억, 최등규 씨인가요? 한테 5억, 송병문 씨한테 2억, 우리 또 스님들까지 3억 그렇게 했는데 저 김소남 씨한테 받은 것만 이제 유죄가 됐고요. 다 무죄가 됐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국정원 특활비 지급 수수 등에 대해서 특가법 뇌물 이것도 김성호 전 아마 이분이 국정원장 했을 텐데 이분 것도 무죄 받았고요. 김백준을 통해서 김성호, 원세훈 이 두 분한테 4억 수수한 것만 일부 유죄가 됐고, 그다음에 김희중 그 보좌관인가요? 그분 통해 가지고 원세훈한테 10만 달러 수수한 건 유죄가 됐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한테 그 22억 원하고 양복 받은 거는 일부 유죄가 됐습니다. 네. 참 많아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영법 빌딩 유출 관련된 건 공소가 기각된 거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이제 보충하자면 다스 횡령 부분이 이제 처음에 그 여직원을 통해 가지고 회사 돈을 비자금을 만들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일부 유죄가 되고 아마 기간이 지난 것, 공소 시효. 기간이 지난 것, 그거는 아마 유죄로 판정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 쓴 것은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쭉 이어졌으니까 아마 그것도 유죄로 됐을 것 같고, 근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 기각이 됐는데 사실 법인세 포탈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세금은 부가제적 기간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맨 공소 기간하고 같은 개념인데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거예요. 법인세 그 포탈 부분도 아마 그 기간이 지난 거였기 때문에 아마 공소가 기각된 걸로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그 무죄가 됐다고 했는데 뭐냐면은 그때 청와대 직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스 소송에 투입을 했잖아요. 네. 그때 뭐 직원을 그 검찰청 그 경찰 사무직 직원을 청와대에 갖다 놓고 그렇죠. 그 직원이 그 일을 보게 했다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전부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무죄로 판단이 된 것 같고,
삼성 뇌물수수 관계는 그 이학수 씨가 그 다스 돈 들어갔던 140억을 미국에서 이제 이 소송을 해가지고 스위스에서 돈을 받아왔잖아요. 네. 그때 받아올 때 그 140억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68억인가요? 그때 준 것에 대해서 일부 아마 유죄로 판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되게 중요한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죄가 뇌물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줬다는 거죠. 그 다스 소송을 대납해가지고 뇌물이 성립되려고 하면 그 뒤에 대가가 기대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미 대가를 주거나 아니면 사후 대가로 줄기로 약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뇌물이 되는데 이건 이제 돈을 주면 그 나중에 뭔가 대통령으로서 포괄적인 그런 그 대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뭘 어려울 때 뭘 주기로 하고 했다. 이래서 이제 뇌물로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 임명 대가 그 세 사람은 대부분 공직 임명은 김소남 의원인가요? 그때 아마 비례대표를 받았던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만이 유죄가 이제 되고 나머지는 지금 무죄로 됐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돈은 받았으나 선물로 줬다든지 뭐 이런 대가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국정원 특활비 관계는 이거는 이명박 씨뿐만 아니라 다른 박근혜 씨나 이런 분들하고도 국정원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일부가 이제 유죄가 됐고 일부는 무죄가 됐는데 그 중에 그 일부 그 이팔성 씨라고 우리은행 회장했는 분 있죠. 그분에 대한 거는 유죄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증인으로 이제 채택이 돼 가지고 2심에서 1심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제 앞으로 쭉 설명해야 되겠는데 1심에서는 이분들이 그 검찰에서 가서 진술하는 검찰 조서가 있잖아요. 네네. 검찰 조서 내용들을 전부 다 인정을 했어요. 이명박 씨가. 그렇다면은 다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인부라고 하는데 인정을 해버리고 나면 검찰 조서가 맞다. 조사를 하면서 확인해 놓은 그 내용이 맞아. 이렇게 처음에 해서 그냥 이 사람들을 불러봐야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거니까. 그래가 1심을 했다가 결국 1심에서 이제 이명박 씨가 구속됐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징역 15년을 받고 벌금 130억 그다음에 추징금 82억 이렇게 이제 선고가 되니까 이게 처음에 증인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증인을 전부 다 대거 신청했잖아요. 네네. 그건 작전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구속 만료 기간을 기다려서 요번에 이제 나올 때 구속 만료 기간이 되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아마 증인들을 이번에 대거 막 신청을 했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그 증인들이 이제 또 뒤에 우리가 설명하니까 새로 신청을 했는 그 증인들이 1심에서는 그냥 증인들 말이 다 맞다고 했다가 그 증인들 말이 아니야라고 이제 자기가 하려고 이제 신청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좀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이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 재판 과정 다루기 전에 특이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해외에 무슨 그 자원 개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의혹이 많은 부분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금 뭐 징역 15년 벌금 130억 82억이 저는 징역 뭐 무기징역에 130조에 820조를 때려도 현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걸 진짜 이게 지금 나온 이 죄목들이 보면 제가 볼 때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지금까지 두 분을 모시고 이걸 진행하면서 빙산의 일각도 안 되거든요. 요거는. 그렇죠. 지금 네. 그 자원외교 방산비리 뭐 4대강 그렇죠. 그거는 지금 여기 아예 언급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씩 이제 밝혀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촛불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에 대한 것이 이제 뭐 아직 뭐 이 정부가 끝나질 않았지만 그 기간 중에 뭐 그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 부분들이 국민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앞에 지금 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말 이 뭐 내용도 아니고 다만 그 와닿지도 않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우리가 외치던 네. 그 다스가 누구 겁니다에 대한 답만 나온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 한 가지 또 아신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스가 이명박 걸로 밝혀졌고 그 다스에서 돈이 들어가서 BBK라는 주가 조작이 일어났잖아요. 사실은 그 주가 조작 때문에 엄청나게 BBK라는 사람 머릿속에 이제 자리 잡게 했는데 그 BBK의 돈을 주가 조작이라는 게 돈과 작전 세력의 움직임 이게 두 개가 합해져야지 네. 주가 조작이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돈이 다스 거였으면 다스의 주인이 주가 조작의 실질적인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BBK 수사가 일어났고 특검이 일어났고 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검찰에서도 사실은 그게 마지막에 돈을 찾아오는 시점으로 따지면은 시효가 충분히 남아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를 아예 자체를 안 해버렸으니까 이건 판결을 받아보지도 않고 끝났는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밝히고 그 내용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밝힌 거에서 그냥 끝난 아쉬움이 있죠. 거기다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손도 못 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참 이 내용을 쭉 보면 그때는 정말 그 열의도 있고 이걸 찾아야 된다는 그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이제 하도 많은 사건들이 적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도 뭐 적폐청산하다 다 볼 정도인데 사실은 그렇게 끝까지 사실은 이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무소인 줄 알아요. 이거는 어떤 정파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정신이 살아있다는 그런 하나의 표본으로라도 이런 거는 찾아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어느 정부가 됐든 간에 못하도록 하는 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돈이 있으면 항상 다시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돈이면 다 해결이 되네. 돈만 있으면 이렇게 축소해서 이렇게만 할 수도 있네. 만들 수도 있네. 돈만 있으면 누굴 움직여서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요한 건 이거를 끝까지 청장님 말씀대로 아주 저 뿌리 깊은 곳까지 찾아가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 추징하고 엄벌을 처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더 이상 나라에 대해서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촛불은 벌써 다 잊혀져 가고 있고 떠들면 뭐해.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명확하게 밝히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다음에 촛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하면 뭐해. 그때뿐인 걸. 이런 의식이 젖어버리면 누가 하겠어요. 누가 앞장서고. 이제 뭐 세월호 벌써 5주기가 지금 네. 지났잖아요. 그 정말 그 생태 같은 우리 그 자녀들 그 물에다 그렇게 수장하고 그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저 사람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이제 사람들 뇌리에서 서서히 지금 잊혀져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고 당장의 무슨 이익이 아니라 국가적 그 앞으로의 명운이 이런 거를 정리하고 가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앞으로 발전할 거냐 못할 거냐까지 감히 말씀드릴 수 정말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꼭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그래도 어쨌든 다스는 누구 건가를 밝혀놨잖아요. 아니 근데 밝힌 것까진 그게 이제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파생됐던 그 많은 일들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MB 2심 재판의 진행 경과도 대략적으로 저희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월 5일까지 작년 8월 5일에 판결이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해 10월 11일 날 검찰이 항소를 했고요. 그 다음 날 MB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심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아까 지금 첨장님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MB가 갑자기 작전을 바꾼 거예요. 네. 1심에서는 증인 안 부르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2심에서 증인을 다 불러버리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네, 그리고는 또 몇십 명을. 그거를 채택해 주신 재판부는 딴 데 가시고 네. 새로운 재판부가 오셨는데 이 15명을 다 부르면
그 MB의 구속 기간이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저희가 보석이 허가가 나는 과정에서 막 이제 그런 설명들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MB가 작년 12월 12일 날 15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올해 3월 6일 날 거의 그냥 환상적으로 풀려난 거죠. 네. 나오셔가지고도 또 뭐 또 요구사항이 꽤 있으셨어요. 뭐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네. 등 뭐 아주 대단하셨는데 또 믿음이 강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참,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재미난 건 그 MB는 무슨 목적으로 저는 증인을 다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증인들이 그렇게 꼭 유리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가요? 예, 그리고 이제 서로 티격태격 거리는데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예.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 2심 재판부에서 지금 증인을 다 이제 채택을 받아줘가지고 시간은 끌고 있지만 네.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정말 잘못된 전략을 가져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와서 뭐 손도 흔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지자들한테. 근데 지지자가 있어요? 뭐 아마 그래도 가족들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은요 또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 나와서 있다가 저기 들어가면 더 힘들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죠.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을 텐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니까 2심 진행 경과를 우리가 이제 조금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10월 11일 날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하고 10월 12일 그 다음 날 또 MB가 항소를 해요. 근데 그때 이 생각은 이 항소를 사실 해봐야 증산이 없는 항소란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검찰이 기소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MB는 왜 항소를 했는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아마 그 사이에 이렇게 잠시 나올 수 있도록 그 작전을 미리 그때부터 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또 항소를 해요, MB가. 처음에 사실 증인 전부 다 그 증거를 전부 인정한다고 해버리면 사실 증인을 부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2심에서도 당연히 그냥 그대로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부른 거예요. 네. 자, 그랬다가 자꾸 작전이 잘 안 들어맞고 있나 봐요. 근데 엉뚱한 작전이 맞은 거예요, 이번에. 저희 일반인들이 이런 작전 쓰면 판사님한테 혼나요. 예. 그래 이제 변호인도 보강을 하고 네. 아마 이제 또 재판부도 그 사이에 또 이제 바뀌고 22명이 증인 신청을 다 해가지고 15명이 그동안 채택이 됐는데 그래서 그 작전대로 뭐 일단 나왔죠. 네. 나와가지고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외출 제한, 접견 및 통신 금지 뭐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다른 그렇죠. 가족들 이름으로 통신을 한다든지 네. 뭐 다른 사람들 만나러 간다 하는데 옆에 있는데 그럼 이명박 대통령 집 밖에 나가라 그러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옆에 있으면 같이 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상당히 되게 어렵다는 것. 10억을 보석금으로 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또 보석금을 낸 게 아니고 보험 끊었죠. 보험 보증증권을 끊어가지고 어머. 내서 아마 얼마 안 내고 했을 거예요. 그걸 또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1,0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보증보험 증권을 끊으면 이제 그 10억을 대신해서 1,000만 원만 내면 그 증권을 끊으면 야, 되거든요. 오늘 김경수 지사님은 나왔잖아요. 2억 보석금 중에 1억은 현금으로 냈던데. 야, 참 이 환상적인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경과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 재미있는 게 아까 그 민 위원장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는 진술이 문제잖아요. 네. 그건 이제 오늘 주로 좀 어떤 태도를 취했고 이제 아마 방송을 통해서 이게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아실 텐데 네. 그래도 이제 하나 정리를 해본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원세훈 씨라고 그때 그 국정원장. 국정원장 네. 그 3월달에 금년도 3월 15일날 이제 불렀던 거예요. 네. 그 불러가지고 하니까 이분은 그 좀 두둔을 해줘요. MB를. 네. 근데 이분은
지금 몇 번 나왔다 들어갔다 했던 분이고 지금 현재 지금 네. 구속되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기념품을 못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전달한 거는 기억나지만 그런 걸 대통령이 이야기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MB를 이제 도와주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네. 어쨌든 돈은 전달했는데 네.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준 거 아니다. 뭐 그런 그 뇌물이 아니고 역시 대북 접촉 활동 명목이었지 뇌물은 절대 아니다.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뭐 뇌물이 아닌 거라고 두둔을 해줬어요.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해줬고. 아 근데 기념품 비용이 없어서 돈을 줬는데 왜 그게 대북 활동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청와대에서 기념품 찍어서 북한에 갖다 주나?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제 당일날 또 한 분이 이제 했는데 이분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그 김주성이라고 네. 그 국정원 기조실장이라고 이제 그 네. 넘버 한 2, 3 정도 되는 분이에요. 국정원에. 이분은 또 그 원세훈 씨하고는 반대되는 증언을 해줍니다. MB가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알았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뇌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는 MB한테 유리한 증거, 하나는 MB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2019년 3월 21일 6일 뒤에 그 이병모라고 네. 전 그 청계재단 사무국장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1심 때는 검찰에서 한 그 진술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제사이다. 다스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나와서 다시 이 사람이 잠시 구속되었다가 나와가지고 네. 어디를 취직하냐면 다시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갑니다. 아하. 그래서 월급을 받죠. 자, 그러면 이제 진술이 번복되나요? 그래서 바로 진술 번복을 합니다. 이 사람. 아, 역시나. 이 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전달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보고는 했지만 돈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거는 원래 그 청계재단이 그 누구냐 하면은 그 처남이 죽고 난 뒤에 거기다 다스 주식 5%를 거기다가 네. 그 재단에다가 넣지 않습니까? 네. 그 돈에 건영미 씨하고 그 청계재단 김재정 씨 부인 건영미 씨하고 자기들이 그 판단에 따른 것이지 이명박 지시로 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명박을 두둔해 주는 거죠. 월급값 하셨네. 돈이면 사람 마음을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술을 했다 치더라도 이제 재판부가 판사가 생각할 때 현재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도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판부가 바보도 아닌데 네. 진술을 했다가 말을 바꾸면서 지금 그 밑에 가서 월급을 받고 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술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어요? 판단은 이제 판사 몫이라고 보고 일단 진술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이학수 씨 있잖아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네. 미국에서 다스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삼성에서 대납했고 대납을 하면은 뒤에 대통령이 뭔가 자기들한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해서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뇌물로 줬다는 것을 인정을 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이 시인을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금액이거든 뇌물 금액으로는. 결과적으로 이게 뭐 이제 더 이상 그 요지부동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위가 또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명박 씨 사위는 그 이름까지는 뭐 그렇더라도 이모 변호사. 네. 근데 그분이 삼성 화재에 있다가 삼성전자로 옮겨가지고 이 삼성전자에서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아마 검찰에서 부르는데 이분이 출석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법원에서 오늘이 원래 증인 저기 신문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 안 가겠죠. 출석을 안 장인어른한테 혼나겠죠. 가면. 그래요? 네. 이미 검찰에서는 불었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또 그분 청계대단 그분처럼 집으로 한번 왔다 간 거 그러니까 아닐까요? 아니 나가면 이제 바꾸게 되면은 위증이 되죠. 위증이 잘못되면 큰일 나죠. 또 위증죄로 또 처벌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나가서 진술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불출석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고. 그다음에 4월 5일인데 얼마 전이죠.
이팔성 씨라고 전 우리금융지주회사 아이고 유명한 분이죠. 예, 뭐 양복도 해줬다 그러고 뭐 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뭐 수첩인가요? 어디 예. 일기장처럼 그 비망록에 기록해놨다가 그게 이제 검찰에 뺏겨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드러났다는 내용인데 참 그러니까 위에 높이 올라가신 분들은 그런 건 있어요. 메모가 꼼꼼해. 그게 어느 순간 치부책이 돼버려. 꼭 걸려.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안정범 수첩. 네, 이분도 그 이렇게 진술하죠. MB 도움을 기대하고 자금을 지원했다. 네, 그럼 이제 도움을 기대했다 하면 대가가 성립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금을 지원했죠. 그 뇌물 제공이 되죠.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해외 자원 외교에도 우리은행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들이 지금 다 지금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고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지금 잔뜩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제대로 안 나오니까 지금 답답할 심정인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에 국한해서 얘기 좀 네네. 하자고요. 그래서 대선 자금으로 잘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건넸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장이나 정치권에 대해 포부가 있다는 말을 했다. 이게 딱 대가가 그냥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두 건만 이제 돼도 사실은 좀 김어준 표현으로 하면 네. 곧 아프실 예정이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상황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거죠.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벌써 휠체어 네. 그거 주문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벤츠로? 네. 메르세데스 휠체어.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그 저 김백준 씨라는 분 있잖아요. 네네. 총무비서관 이제 이명박 씨의 그 집사. 네. 이분은 끝까지 지금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4월 11일 날 불렀는데 이분도 말을 번복하면은 위증이 되고 이명박 씨한테 나가가지고 도움되는 말을 번복해야 될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4월 12일 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중요한 분이 이제 또 불려왔는데 김성우라고 왜 다스 그 대표 네. 전 다스 사장 이 사람은 다스 설립 때부터 다 아는 거예요. 다스 설립할 때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법인이 만들어지고 뭐 회사를 처음 만들 때부터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분은 진짜 하나의 역사거든요. 그렇죠. 그 다스와 관련해서는 거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이명박 씨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90년대 초에 다스에 이익이 많이 나서 현대자동차와 단가 협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고 하면 하청업체가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하청업체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요. 네. 그러면 그 주는 납품 단가를 낮추려고 낮추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익이 적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분식 회계를 해라. 아이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꼼꼼하게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 본인 거니까 뭐 신경 썼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분식 회계로 발생한 돈은 서울로 올려보내라. 그래가 자기가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재성형의 지시에 따라서 연간 2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그래가지고 비자금으로 전달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그럼 왜 처음에는 그럼 거짓말을 했냐?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조사를 받아 보니까 검찰이 너무 많은 조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 그다음에 이제 건승호라고 그 다스 전무가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이제 김성우 사장하고 이 내용을 다 잘 아는 사람인데 다스는 MB 거 맞다. 네. 이전 대통령이 다스에 대한 이전 대통령이 영향이 막강했다. 뭐 인사하고 자금 다 지고 있으면 그게 MB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고 경영 보고 승인 지시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말했고 주요 보고서나 현안 문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지시가 이루어진 걸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니까 MB 지시대로만 진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진술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전 대통령의 근거지기로 불린 이영배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건강이라는 회사의 네. 사장을 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비자금을 건넨 내역을 정리해둔 장부는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없앴다. 그러니까 증거인멸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좀 자기가 몰래 찍어놨으면 그렇죠. 요 분도요 저기 MB에게 그때 다 없앴나요? 저기 없앴는데 여기 제 카메라- 있지롱. 그러면 예. 제가 일부러 뺏길 거예요 검찰에 그러니까. 이렇게 딱. 네. 자,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MB가 증인에게 욕설을 해서 검사가 항의를 하고 재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고 하는 거
그거 사실이죠. 대단하십니다. 진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고급지세요.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이거 사실 웬만한 분들이 재판장에서 그렇게 막 자유롭게 얘기 못해요. 변호사가 해주고 그냥 찌그러져서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피고인은. 근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혹시나 기대하고 새로 불렀는데 네. 와서 더 지금 상세하게 그렇지. 지금 검찰 조사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무너지고 이제 하늘이 무너지면 뭐 솟아날 구멍이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멍에 물이 막 새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때는 이성을 좀 상실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대상자가 그 이건희 회장의 좌청룡 500호 중에 한 분이셨던 이학수 좌청룡 500호가 아니고 그는 완전한 그 2인자였어요. 2인자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그 윤정용 부사장하고 부회장하고 같이 이 진짜 최측근 핵심이었는데 이분이 욕을 이분도 만만치 않은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분 높은 분이죠. 지금도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위를 떠나서 네. 모든 면으로도 그럼요. 내공이나 이게 네. 만만치 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삼성 전 부회장님한테 미친 X라고 했다는 네. 거예요. 지금 기사에는. 네. X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나 봐요. XX가 아닌 걸로 봐서 그냥 놈으로 놈으로 끝난 것 같긴 합니다만. 예. 네. 그 이제 니은하고 오와 미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네. 있는 글자겠죠. 네. 그래서 그 이분이 삼성에서 위치는 그 당시에는 사실상 뭐 이건희 씨는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지만 그때도 사실상은 구조본 그 비서실장이라고 옛날에 불렀죠. 그분들이 다 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만만한 분이 아닌데. 그리고 이분도 와서 한번 진술했던 내용을 바꾸게 되면 자기도 문제가 되는 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는데 왜 유지를 하냐 이런 뜻으로 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미친 X라고 하는 건 근데 너무해요. 궁금한 게 이학수 부회장이 대납했다는 거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이지용 지금 부회장하고의 관계는 여전히 아니 보고하고 했겠죠. 아니 지금 현재는 그 이학수 씨도 이제 삼성그룹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아주 좋은 관계로 헤어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 문제는 자기 문제가 돼 있는 거죠. 전달 그렇죠. 지시자는 자기고 지시 받아서 했겠지만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이분은 뭐 정확한 내용은 뭐 그 알 수는 없지만 들리는 소문 같은 것에 보면 그 이건희 회장이 저렇게 그 지금 안 좋은 상태로 지금 병원에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게 지금 돼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뭔가 서로 갈등 관계가 있었고 그 충격으로 뭐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사이는 지금 아주 서로가 원만한 관계는 아닌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 저희 MB의 사위 그 이상주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통보했는데 불출석했다는 말씀을 아까 전해드렸죠. 네. 근데 검찰은 여전히 증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이상주 씨가 어떻게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 혹시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증언을 하기 힘들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또 남도 아니잖아요. 장인과 사위 관계이기도 하고. 그 이제 검찰 쪽에서는 그 뭐 김윤옥 씨나 이상주 씨와 같은 이제 가족들을 부르면 이제 그 증인으로 김윤옥 씨는 증인 채택을 아예 법원에서 안 해줬어요. 이제 하나의 뭐 그 필요 없다. 그 증인까지 안 해도 뭐 유죄를 인정하는 그 검찰적 증인으로 신청을 했으니까 유죄를 인정하게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래서 안 했는 모양인데 이상주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준 사람이 줬다고 하고 안 받았다 하는데 전달자의 위치에 있었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안 하면은 그 검찰에서는 아마 그걸 했기 때문에 이게 1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1심에서는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그대로 증거로서 부인을 안 했으니까 그걸 사실을 받아들였을 테고 그거를 그대로 유지 안 하고 만약에 한다면 또 위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분이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뭐 이분이 참고인으로 만약에 가는 경우에는 안 가면은 그냥 몇 번 부인을 해서 안 되면 또
벌금을 매기더라도 끝까지 안 가면 뭐 강제 구인 안 하고요? 강제 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외국에 나가버린다든지 기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가장 큰 벌이 벌금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끝까지 버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재판 결과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건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나와 있는 게 아니죠. 보통 그 출래 불사춘이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데 네. 지금 나와가지고 밖에서 그냥 손 흔들고 뭐 이렇게 뭐 마치 뭐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때로는 뭐 손도 흔들어도 때로는 뭐 벽도 짚었다가 뭐 이렇게 이제 연기력이 대단하신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아마 더 힘들지 않게 되겠나. 그리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 자원외교라든지 그동안에 많은 의혹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씩 더 진짜 준비하고 해야 된다. 좀 오늘 또 보니까 뭐 박근혜 씨도 보석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집행정지 신청인가요? 네. 참 트렌드예요 요즘에. 네. 근데 이런 형식으로 해서 다 나가면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끝까지 처벌은 우리가 자체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기는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이분들은 처벌은 사실 뭐 연쇄나 이런 걸로 보면 이 지금 받은 그 형량만 해도 뭐 되는데 그 내용들이 그냥 묻히고 지나가면 또 그런 일을 그때도 그래 지나갔는데 하고 할 수 있을 거라면 그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잡고 있는 기간 동안에서부터 시작한 십몇 년 동안은 그 권력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랬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면죄부를 받았다. 그럼 또 한번 해봐야지 할 생각이 생길 수도 다 이렇게 했다간 정말 아무 끝까지 피할 수가 없다. 이런 거를 느낄 때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거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런 테마를 잡아봤고 우리 MB는 애프터 서비스까지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럼요. 요 빙산의 일각의 일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MB 모든 잘못한 거,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 외교부터 해가지고 또 뭐 있었죠? 4대강, 네, 4대강, 방산비리, 방산비리 그렇죠. 낱낱이 다 파헤쳐지고 다 까발려질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휴가가 되시겠네. 네, 그렇죠. 그죠? 네. 예, 군대 있을 때 휴가나 더 들어가려고 봐도 죽겠던데 그 심정이겠네요. 네. 예. 아무쪼록 잊지 말고 네 다시 한번 각인하고 네 끝까지 한번 저희와 요게 잘 돼야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아주 무거운 벌이 내려지고 그리고 친일파 척결이 되면 그만큼 국민들도 나라에 대한 믿음과 신임이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경쟁력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너무 간단하고 조금 이런 비유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주식시장이 10,000포인트 이상 갈 것 같아요. 주식 사야 되네. 아니 저는 그래요. 왜냐면 지금도 사실 개미 투자자들이 이 증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예. 하는 부분 너무 많거든요. 불신할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참 잘못된 것들은 진짜 대한민국의 뭐 말로만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축구 경기 있을 때만 저력저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낡고 썩어 빠진 것부터 진짜 빨리 바꾸고 올바르게 다져놔야 우리 후세에게 진짜 떳떳한 또 선배가 되고 부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이 상태로 무마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니들 돈 벌어서 출세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이게 올바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아이고 좀 더 힘든 길을 가신 우리 MB에게 근데 네, 뭐 이분이 뭐 돈 많으니까 뭐 힘들 것 같지 않은데, 예. 네, 다만 뭐 갇혀 있는 게 짜증 날 뿐이지. 예. 근데 이런 거를 진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열심히 파헤쳐주고 계신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두 분이 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두 분이 힘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홍구 총장님 그리고 민경훈 위원장님. 다음 주엔 특집 방송이 또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제 43회 안홍구 뉴스 하청공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다음 주에 더 기분 좋은 네. 그다음에 더 열받는 네. 뉴스와 소식으로 네. 저희가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